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선민입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 첫 번째 강의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이지만 잘 수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긴 강의가 아니라 짧게 영상을 찍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바로 프린트 135페이지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뭘 배웠냐면 바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배웠죠. 한반도에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죠. 첫 번째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든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적인 민주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두 국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또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이 벌였던 좌우합작 운동이 또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죠. 또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북한과 남한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의 지도자들과 모여서 회담을 열었던 남북협상,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보내면서 유엔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서만 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남쪽에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요.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어떠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입니다. 프린트 보시면요. 제주도 좌익 세력 등이 50청 선거를 앞두고 무장 봉기하였다. 자, 1948년 4월 3일이죠. 1948년 5월 10일에는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자, 여기서 총선거,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단독정부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4.3 사건인 것이죠. 무장으로 봉기를 했다. 제주도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겁니다.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제주도에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3개의 선거구 중에 2곳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곳 중에서 2곳은 선거가 무효였다. 그리고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의 희생이 발생하였다. 자, 제주도에서 4.3 사건, 50 총선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 무기를 들고 일어난 봉기가 일어났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동을 하고 또한 제주도에 이러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직접 이렇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정부에 항의하고 무장봉기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 없고 억울한 선량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 백성들, 이 사람들까지도 동조했다는 것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안타깝게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자, 다음이 여수 순천 사건이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1948년 10월 19일입니다. 자, 여순 사건이 뭐냐면 제주도가 섬이죠. 제주도 위에
전라도 여수와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게 제주도에 가서 이 사람들을 진압해라. 하지만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인들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제주에 4.3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 사람들을 진압하라고 군대에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군대는 어떻게 했다?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에 주둔한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군대 내 좌익 세력이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당시에 군대 내에 있던 좌익 세력이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봉기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칠판을 좀 지울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민들의 대표죠.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 당연히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대표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의의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이다. 결과는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자, 여러분들 50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재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법을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 뽑힌 국회의원들이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특징은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은 임기 몇 년이죠? 그렇죠. 4년입니다. 임기 2년의 재헌국회의원. 자, 이 재헌국회 뽑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바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했다.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을 만들었다. 재헌헌법. 알아두셔야겠죠.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자, 하지만 한계 보시면 김구와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남북협상으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었죠. 자, 이렇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어떻게 했다? 대한민국 처음 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2번 재헌헌법 공포를 봅시다. 1948년 7월 17일 지금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는 헌법을 만든 날입니다. 재헌헌법을 1948년 7월 17일로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표방하였고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다. 삼권 분립, 지금은 당연히 삼권 분립이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세 주체가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견제하면서 민주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죠. 삼권 분립. 그리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중심제. 자, 국회에서 정부통령을 선출하였다. 자, 지금과 다른 게 있죠. 지금은 대통령만 뽑고 부통령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죠? 부통령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 한 명, 부통령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임기는 4년이다.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이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쵸? 한 번밖에 못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했다? 임기가 4년이고 몇 번 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그랬습니다. 미국. 4년씩 최대 2번 할 수 있다. 이걸 중임이라고 합니다. 중임.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죠. 이걸 직접 선거에서 뽑는다고 해가지고 직선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지만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접선거라서 간선제라고 하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뽑힌 대통령과 부통령은 아까 얘기했던 특징이 뭐다? 임기가 4년이다. 그리고 중임 2번 할 수 있다. 무조건 2번 하는 게 아니라 뽑혀야지 2번 하는 겁니다. 최대 뽑혀야지만. 자, 그래가지고 초대 재원 국회의원 뽑혔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는데 초대 대통령이 누구다? 안 보일 것 같은데?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 이렇게 뽑혔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자, 그래서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8월 15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자, 이렇게 남쪽에서만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유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곧 남쪽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수립된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결과로서 통합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 뿌리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해요. 자, 북한 정권의 수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도 정권을 수립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거기 프린트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다. 19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고 이것은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했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을 국유화를 실시했다.
자, 공산주의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어떠한 선전이었죠.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것은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 소유, 공동 노동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토지개혁에 서 있죠. 토지개혁. 어떻게 토지개혁한다? 토지를 일단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국가가 가져간다. 빼앗는 거죠, 사실은.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토지를 모두 싹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북쪽의 사람들에게, 농민들에게 똑같은 크기로 나와준다. 나와준다 이거죠. 싹 몰수한 다음에 다시 또 싹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북쪽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북쪽에 자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공장이라든지 뭐 발전소라든지 댐이라든지 여러가지 산업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다 국가의 것으로 했다. 국유화, 국가의 것으로 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실시를 하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더욱더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했다.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최고인민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 대표들이 모여서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국가의 방향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또 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는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다.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 정권 수립을 선포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입니다. 8월 15일 다음 달 9월 9일에 북한 정권을 수립한 것이죠. 김일성이. 자,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또 북조선인민위원회, 또 최고인민위원회 이런 것들 다 구성을 해놓고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모두 마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할 것 같이 보이고 선거도 실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정부를 수립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그럼 왜 대한민국보다 늦게 정부를 수립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정부를 원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원했는데 봐라. 남쪽에서 먼저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느냐. 남쪽에서 자기네들만 정부를 수립했는데 이미 통일정부 수립을 깨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따로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 북한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다 마쳤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정부 역할을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그리고 또 최고인민회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든 거죠. 자신들은 통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에 타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길지 않고 짧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오랜만에 강의를 좀 찍어서 낯설어가지고 조금 버벅거리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엔 거기 재헌 국회 이렇게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시작했는데 이러한 정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